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제로콜라 같은 무설탕 제품들을 보며 정말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을까 걱정이 많으셨죠? 특히 사카린과 알룰로스는 암을 유발한다는 말부터 안전하다는 의견까지 정보가 너무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서 이 논란을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카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1970년대 쥐 실험에서 방광암 발생이 보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 이후로 많은 분들이 사카린을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시 쥐에게 투여된 사카린의 양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평생 동안 매일매일 다이어트 콜라 800캔 이상 마셔야 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양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암을 유발한 방식이 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반응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농도 사카린이 쥐의 소변에서 특정 결정을 만들어서 방광을 자극했고 이 자극이 반복되면서 암을 유발한 건데요. 사람의 소변에서 이런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FDA,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 식약처 모두 사카린을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미국에서 제품에 붙어 있었던 암 유발 가능성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도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카린에 대한 과학적 신뢰를 한층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 사카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일일 섭취 허용량을 오히려 상향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더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룰로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알룰로스는 무화과나 건포도 등 자연계에 아주 소량 존재하는 희소당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쓰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대부분은 그대로 배출되어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죠. 미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용량 제한이 없는 일반 식품 원료로 분류된 만큼 안전성이 높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안전성 논란의 진짜 핵심입니다. 앞서 사카린과 알룰로스 자체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진짜 논쟁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체 감미료가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는 특정 감미료가 아닌 모든 비영양 감미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진실은 감미료 자체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이 혈당이나 인슐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제로 칼로리니까 무조건 괜찮다라는 생각에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져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체중 증가와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걸 마셨으니 다른 걸 더 먹어도 되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되기도 하고 감미료를 자주 섭취할수록 단맛에 익숙해져 결국 음식 섭취량이나 간식의 섭취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3년 WHO에서는 체중 조절의 목적으로 감미료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는 절대 먹어서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오해하지만 진짜 의미는 감미료가 해롭다라기보다는 감미료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건강 개선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천연 감미료는 안전하고 인공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오해입니다. 물질의 안전성은 출처가 아닌 화학 구조와 엄격한 시험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의 현실적인 관점과도 같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대체 감미료를 도움닫기 역할로 단기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커피에 설탕을 여러 스푼 넣던 분들이 단번에 단 것을 끊기 어렵다면 감미료를 활용해 단맛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받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감미료 사용 후에는 내 식습관이 더 건강해지고 있는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카린 알룰로스 안전성 논란 종결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이 물질들이 독성이 있다던가 암을 유발한다던가 하는 두려움은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서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사카린 알룰로스 먹어도 되나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현명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마트에서 제품을 고를 땐 원재료명인 사카린 나트륨이나 알룰로스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설탕이 무칼로리는 아닐 수 있으니 영양 성분표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서는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세요. 사카린은 열에 강해 김치나 조림 같은 오래 끓이는 음식의 제격입니다.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충분히 달아요. 알룰로스는 설탕과 1대1로 쓸 수 있어 베이킹이나 드레싱에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갈색도 내줍니다. 셋째, 개인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에 직접 영향이 없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설탕 섭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도움닫기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카린의 경우는 일부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되었지만 또 다른 일부 연구에서는 높은 용량이나 장기 섭취 시에는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중요한 건 단기간 의존에 그치지 말고 점차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체중 관리 중이신 분들은 제로 음료를 마셨으니 괜찮다 라는 보상 심리로 다른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룰로스를 처음 드신다면 사람마다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의 반응이 다르니 꼭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며 양을 조절하세요. 넷째,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임신, 수유 중인 분들은 사카린이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고 알룰로스 역시 아직은 연구가 부족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미각 발달을 위해 2돌 전까지는 모든 대체 감미료를 피해주세요. 그 이후에도 소화기 부작용이 생기기 쉬우니 가급적 자연의 단맛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입니다. 이번 주는 평소 드시던 단 음식의 절반을 대체 감미료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다음 주에는 커피나 요리에 직접 사용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본인에 맞는 양을 찾으셨다면 이제 단맛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여섯째, 근거 없는 두려움을 버리고 제품의 성분표를 활용하세요.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 전체 식단 개선의 도구로 활용하고 내 몸의 반응을 계속 살피는 겁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죠? 사카린과 알룰로스의 안전성 논란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고민은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까? 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가 사카린은 위험해, 알룰로스 문제래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알고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